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,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. 웃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.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.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. 여기 방문한 방문기로 혼동을 했을처럼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이름을 설정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그 부분이 뭐냐, 이걸 이제 따라서 이렇게 상위 배치를 할 것이냐, 아니면 중간에 놔둘 것이냐, 아니면 이렇게 하단에 배치할 것이냐,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자세하게 이걸 더 써야 되는데 왜 못 쓰냐면은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거 일단 뺐고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태그. 태그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.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게 태그거든요. 여기 밑에 있는 게. 그러니까 태그는 그 제가 그 영화 평론가 이제 하시는 분 블로그인데, 이동진이다. 이분이 이제 블로그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, 태그를.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 여기 있는 이제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검색할 때 블로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, 뭐 예를 들면 뭐 은교를 쳤으면 블로그를 하면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, 블로그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수록 여기에 그 노출되는 그 빈도가 더 높아져요. 이렇게 높아지고, 그래서 이제 그 쓸 때는 이게 그 태그가 이게 쓰는 게 제한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어디까지 제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를 쓰면 아마 중간에 이제 안 써지거든요. 그래서 쓸 때 이제 핵심적인 단어들, 뭐 예를 들면은 그 블로그 사각사가 블로그 운영진은 블로그는 이제 반드시 사각사가 필름 제작사 뭐 이런 단어들이 어느 글이든 항상 들어가야 되고,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포스팅 내용이 무슨 회의록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회의록을 써주고, 뭐 독립영화, 뭐 20대, 30대, 뭐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연관적인 단어들을 이제 같이 써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검색 그 할 때 많이 이제 노출되기가 쉽고요.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 일인데,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. 블로그에서 자기 블로그에서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이제 어제, 그러니까 오늘 건 안 되고 어제 거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 블로그,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들어올 때 무슨 검색어를 치고 들어왔나.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최근에 쓴 거, 그 러시아 작가 소설,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시인, 그리고 드라마 이름, 뭐 노래 이름,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소리고, 또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간, 주간, 월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돼요. 그 조회수 가장, 예를 들면 뭐 월간에 4월달에 뭐 가장 많이 본 글은 뭘까? 그러면은 범죄와 전쟁이 뭐 조회수가 1200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통계를 좀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자기 블로그로 올 때 뭘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까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뭐 이제 그런 현상에서 뭐 스크랩이나 덧글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이 되고, 또 여기 보면은 방문 뭐 횟수도 있고, 또 방문자가 뭐 여자냐 남자냐, 나이는 뭐 몇 살이냐.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20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. 20대가 많이 볼만한 뭐 책이나 영화 이런 거는 주로 20대들이 많이 보니까 20, 30대가. 그래서 그 영화 블로그라는 게 주로 20대, 30대가 많이 올 것 같아요. 제 추측상은. 뭐 10대들도 많이 오겠지만,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유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뭐 블로그에 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추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따로 하고,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. 일단은 처음에 제가 제목 설정을 해놨는데
영화를 만든 국가를 써놓고 이제 슬러시 쳐놓고 옆에는 그 장르, 이 영화의 장르.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바로 영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의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블로그가 그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평론 그 한 줄 평 쓰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제목을 좀 쓸 필요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 설정을 하되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이건 블로그는 아니지만 제목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 들어가 있고 좀 약간 좀 난잡해 보이는 특수 기호 같은 걸 쓰면 뭐 어린 친구들은 많이 볼 수도 있어도 그 우리 그 운영진 블로그에 있어서는 전혀 뭐 좋은 점은 안 될 것 같아서 특수 기호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줬던 괄호 이런 것만 슬러시나 뭐 이런 것만 하이픈 뭐 이런 것만 최소한 쓰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보통 쓰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긴 해요. 근데 제목을 쓸 때 가장 이제 쉽게 쓰는 방법은 이제 뭐 이걸 이제 이해시켜주면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썼는데 자기 친구한테 자기 블로그 글을 소개해주고 싶어요. 근데 그 친구를 옆에서 두고 자기 블로그 내용을 다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글을 썼다 할 때 친구한테 뭐 예를 들면 정주한테 내가 영화 리뷰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딱 한마디로 정주한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제목이 딱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은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처음에는 조금 좀 잘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는 뭐 그 어떤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감을 잡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체예요. 근데 문체는 개인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니까 진지하게 갈 거냐 조금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갈 거냐는 이제 본인 결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니까 너무 장난스러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글 쓸 때 좀 진지하게 쓰는 스타일이다 하면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써보셔야 돼요. 그리고 여러 편을 써봐가지고 전체적인 글을 싹 봐봐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 이런 풍으로 쓰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문체 이런 걸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영화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같습니다 아니면 뭐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문장이죠.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좋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좋았으면 좋았다고 해주고 뭐 영화가 재미없었다면 재미없었다라고 해줘야지 재미없었던 것 같다 뭐 재미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그 주의 깊게 안 보더라도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문장 이런 건 이제 좀 주의 깊게 안 쓰는 게 좋고요.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그 뭐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소설 쓸 때도 그렇고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. 그래서 서론은 이제 주로 그런 거예요. 책을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목차가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금 나올 내용이 이런 걸 소개하겠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이미지로 따지면 여기 이 이미지부터 이미 서론인 거예요. 여기서부터 서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딱히 길게 쓴 적도 있고 안 쓴 적도 있기 때문에 딱딱 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론은 무조건 본론보다 길면 안 돼요. 왜냐면 본론이라는 거는 그 글의 중심 핵심 내용인데 서론이라는 건 그냥 맛배기거든요. 음식으로 치면 그냥 잠깐 앞에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서론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이제 포스팅할 내용을 쓰시면 되고 결론도 역시 본론보다는 길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서론보다는 짧아야 돼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다 본론에 다 들어가야 되고 결론은 짤막하게 두세 문장, 세네 문장 이런 식으로 그냥
마지막에 정리해주는 식으로만 하는 게 결론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, 그리고 이제 문단이에요. 문단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블로그 이제 뭐 이웃하는 블로그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소설책을 보면 무조건 붙어 있잖아요. 거의 붙어 있는데 블로그는 이걸 다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. 물론 이제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공백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, 사실 이것도 이 사람 블로그가 지금 파워 블로그라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써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댓글도 뭐 저번 보니까 뭐 몇백 개씩 달리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초기에는 저처럼 그냥 한 두세 문장에서 한 번씩 그냥 딱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지금 색깔 입히는 게 있는데, 혹시 색깔 입히는 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은 아까 그 봤던 그 색을 입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여기 이제 페인트 있잖아요. 페인트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. 이거는 이제 글씨 색깔이 바뀌는 거고, 이거는 이제 글씨 겉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탕이 바뀌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, 그러니까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색깔은 너무 진하고 여기 게 딱 적당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두면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하고, 이제 여기 써져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, 블로그는 논문 보듯이 뭐 자기가 필요해서, 물론 이제 필요해서 오기도 하는데, 인터넷에 하면 누가 한 글에다가 뭐 1시간, 2시간 투자하면서 읽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보기 편하게, 본인이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문단을 남는 게 좋고,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뷰인데, 리뷰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은 자기가 산 책을 이렇게 찍어서 뭐 올리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뭐 빌려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,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를 할 때 이용을 하면 좋은 게 이거예요. 글장식이랑 글감 첨부랑 글양식이랑 이렇게 세 개. 글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무슨 요리를 해요. 그러면 요리를 하면은 일부 이렇게 억지로 뭐 포토샵에서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,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에 다 폼이 있거든요. 기본 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, 글감 첨부는 이런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아까 영화 그 했던 게 어떻게 한 거냐면,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게 밑에 다 양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을 무조건 통일을 해요. 그래서 별점 이렇게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띄우고, 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겠죠. 뭐 영화 포스팅 한다, 자기가 본 영화를 좀 이렇게 쓰고 싶다, 그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 사진 빼고는 다 이게 다 기본 폼이에요. 여기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는 폼이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그냥 사진이랑 쓸 글만 따로 이렇게 준비하면 여기서 양식은 이제 다 준비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첨가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포토샵도 이용 잘하고 하니까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남기고, 마지막에 뭐 자기 트위터 뭐 이런 거,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배너 얘기가 마지막인데, 이건 이제 포토샵을 좀 할 필요가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배너가 이런 게 배너예요, 그냥.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아까 제가 클릭하면 딱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이미지만 따로 만들고 그 블로그에 위젯이라고 있는데, 그걸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링크 주소를 여기다 설정을 했으니까, 이걸 클릭했을 때
이렇게 딱 뜨는 거거든요. 나중에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홍보할 때가 있을 거예요. 뭐 어떤 영화, 뭐 카페,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, 그래서 자기 블로그를 홍보할 때가 왔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블로그를 나타내는 그 간단한 배너를 만들고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이렇게 입히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. 글 쓸 때.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글 하단에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자기 배너를 칠러 놓고 예를 들면 자기 블로그로 오시려면은 배너를 클릭하세요 하고 밑에다 써놔요. 그럼 사람들이 그냥 클릭만 하면 다 오거든요. 근데 제가 배너를 쓰란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어요. 자기 블로그 주소를 글 거기 중간에다가 아니 글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하면 링크가 뜨긴 떠요. 이걸 이제 클릭하면 제 블로그로 오겠죠. 근데 여기다 막 이제 글도 쓰고 뭐 사진도 많은데 이 작은 글씨가 눈에 안 띄어요. 사람들이 내가 쓴 거니까 내가 눈에 띄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주소를 안 봐요. 그래서 마지막에 좀 눈에 띄는 이런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까 디자인? 이 밤을 그리워하며